자, 이번 시간에 들어갈 문제는 59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5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비조직적 운동의 한계점을 느끼면서 나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합니다. 옳은 건데요. 1번.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다 무장투쟁에도 유리한 연해주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에 나왔던 임시정부는 어디에 정부를 조직하냐면 상하이에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하이는 무장투쟁보다는 외교투쟁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2번. 입법기구였던 임시의정원, 행정기구였던 국무원, 사법기관이었던 법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우리 역사상 최초 삼권 분립에 입각한 입헌군주제.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공화제 정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임시대통령에는 이동희,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임명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처음에 구성되는 1919년 4월 달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국무총리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국무총리제였을 때는 이승만이가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9월 달에 가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통합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제로 바뀌게 되느냐?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겠고요. 국무총리로는 이동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이동희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 정답은 2번 정도가 되겠고요. 60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60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똑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되겠네요. 1번. 국내외와 국내외의 연락과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연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통제라든가 교통국, 만주의 이륙양행, 부산의 백산상회를 통해서 군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2번,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규합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우리가 건국준비위원회를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준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준위는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하자마자 만들어졌던 최초 정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준위를 만들었던 사람은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을 띠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죠. 3번. 광복군을 창설하여 일본과 무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상하이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어느 투쟁에 주력을 하게 되냐면 외교투쟁에 주력을 하다가 1940년 거기에 광복군이라고 그랬죠. 한국 광복군인데요. 이것을 구성을 하면서 무장투쟁의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네 번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삼균주의의 건국강령을 채택하고 있었다. 1941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건국강령이었던 삼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조수왕이 주장했던 글이고 이게 41년에 건국강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41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 글에 설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회의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임시정부는 일제에 의해서 교통국과 연통제의 조직이 와해, 연통제와 교통국이 와해되었다. 체크해 두시고요. 으로써 자금과 인력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이 입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간의 갈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갈등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임시정부 지도층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독립운동 방략부터 의견 대립이 있었다. 여기까지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게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국민대표회의는 우리가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넣으시는데, 이 국민대표회는 조금 전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갈등을 하고 있었고, 연통제나 같은 게 와야 되고 있었고, 독립운동의 방략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국민대표회인데, 이 국민대표회는 신채호가 주장한 것이고,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에 반대하면서 신채호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통일하려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계열은 창조파 또는 개조파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예치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자는 쪽인데, 여기는 임정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이 됐던 사람이 신채호와 같은 무장투쟁론이 중심이 되겠고요. 개조를 주장했던 사람은 실력 양성운동의 안창호 계열이 중심이 됩니다. 단 무장투쟁론에 이동희 계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론적으로 결렬돼 버립니다. 결렬돼 버리다 보니까 창조파 계열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개조파의 일부 계열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정부는 세력, 조직력이 약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영향력 약화가 등장하겠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 박은식 대통령이 25년 죽어버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2차 개헌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개헌으로 넘어가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와 관계를 띠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1번, 개조파는 임시정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맞는 것 같죠? 2번, 회의가 결렬되어 일부 세력이 탈함으로써 임시정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창조파 나간다 그랬죠? 개조파 일부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맞겠죠? 세 번째, 이승만 탄핵 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을 탄핵한다 그랬죠?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번째, 회의 이후 헌법을 고쳐 임시정부 체제가 개편됐다. 회의 이후에 헌법을 개정한 건 맞죠, 결론적으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나온 거죠. 이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6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다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장제스의 반응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요. 중국의 100만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 한 의사가 능히 하니 실로 장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제스가 한 말인데요. 1932년 4월 달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이 등장합니다. 이 애국단의 윤봉길이가 홍코공원 의거를 하는 거예요. 이 홍코공 의회에서 일본 사람이 많이 죽게 돼 있죠. 그때 가장 대표인 사람이 시라카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장제스가 이를 극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제스가 이를 극찬하면서 나왔던 결과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 결과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부정적 결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이동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임시정부가 중국국민당은 정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죠? 그 결과 1940년 한국 광복군이 구성되는데도 커다란 기여가 됩니다. 두 번째, 한 명의 목숨을 바쳐 만인을 살리려는 혁명수단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열투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의열투쟁의 가장 대표인 단체로 이야기라면 김구의 한인 애국당과 김원봉의 의열단이 대변적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상하이 사비에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윤봉기르거는 상하이 사변에 승리하면서 홍코공원에서 전승 축하연을 여는 거고, 이것의 배경이 됐던 것은 이봉창이가 일본 천황을 폭살하려고 시도한 게 상하이 사변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봉창 의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잘못했고요. 네 번째,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계기, 즉 여기서 떠난다 그랬죠. 이게 8년간 이동을 해서 상하이에서 어디에 도착하는 배경이 되느냐, 충칭에 도착하는 8년간 이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1140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광복군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정답은 3번인 것 같고요. 6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광복군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즉 임정과 관련되는 정규 군인이었던 한국 광복군 1140년 충칭에서 조직된 단체예요. 1번, 조선용대 일부가 흡수되어 전투력이 증강했다. 1142년 김원봉이 입수하면서 좌우통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으나, 맞죠? 통제는 받지 않았다. 아니죠. 통제까지 받고 있어요. 틀렸고요. 세 번째, 국내 집작전을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 크게 기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5년 9월 달에 국내 진입작전을 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일본이 8월 달에 항복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중국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전자령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군대와 관계되느냐? 한국 독립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 호로군이 1130년대 초 만주지방에서 했던 우리나라 한중연합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전투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 전투가 나오는데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쌍성보 전투라든가 경박호, 동경성이라든가 사도하자 전투 또는 대전자령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결론적으로요. 이것과 구분해서 또 하나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30년대 전반부에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지청천이었던 전투는 이거지만 양세붕이었던 전투로 조선혁명군이 한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혁명군은 누구하고 연합을 하느냐?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나왔던 우리가 전투를 보면은 흥경성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영릉가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족주의고 이쪽은 사회주의 쪽입니다. 이 독립군이 했던 전투와 이 독립군의 했던 전투는 꼭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요. 자, 그러면 63번의 정답은 1번 정도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나오겠고 64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6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 헌법이 적용된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자, 초대 헌법이 있어요. 임시정부가 처음 구성되는 19년 4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국무총리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1차 개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러 정부가 통합을 하면서 나오는 정부인데 이때는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년이고 그 다음에 25년에 가면서 2차 개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국무령을 중심으로 했던 내각 책임제가 등장하게 되네요. 그리고 3차 개헌이 나오게 되는데 27년입니다. 이때는 집단 지도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동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4차 개헌이 40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차 개헌이 40년에 나오는데 이때는 주석제고요.
44년에 5차 개헌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주석과 부주석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번호 들어갑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위원을 국무령 체크하시고요. 국무회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할한다.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으로서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무령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있던 2차 개헌 25부터 27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봐.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광복 완성 전의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이 나왔으니까 4차 개헌이었던 주석제를 이야기합니다. 40부터 44년까지가 등장하겠네요. 그러면 가번.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광복군은 1940년대라 그랬어요. 그럼 말 안 되겠죠. 2번. 인도 미얀마 전선의 산하 부대가 활약을 했다. 이거 1943년입니다. 그러면 이쪽 정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등장하고 세 번째. 윤봉길 의거로 인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의 약속을 받았다. 윤봉길 의거 조금 전에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3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 정도로 들어가겠습니까? 3차 개헌 무렵으로 볼 수 있겠죠. 가와 나 시기에 대일 선전포고. 자, 가와 나 시기라 그랬어요. 사이 시기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40년 이전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의 선전포고는 41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되겠고 65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65번. 다음 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적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주석은 주석을 보호자면 여기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주석도 있고 부주석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몇 차 개헌입니까? 5차 개헌이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44년부터 45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1번으로 바로 갑시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했다. 1943년이라 그랬죠. 두 번째. 미국 OSS와 연합하여 국내 입장을 수행하려고 준비한 거다. 하였다는 것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5차 개헌 때가 맞습니다. 대의를 대독 선전포를 했다. 1941년이니까 4차 개헌 시기가 되겠죠. 중국 국민당 지원 후 한국 광복군이 창설. 1940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65번. 1166번. 1120년대 만주적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를 요구하느냐? 66번에서 20년대 만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20년대 만주지방의 투쟁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번. 독립군은 연합하여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봉오동의 홍범도, 청산리의 김자진 20년대 것 만주 맞죠? 2번. 경학사와 부민단을 만들고 신흥 강수를 세워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이것은 신민회와 관련되죠. 신민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신민회가 해산된 게 몇 년입니까? 1111년이죠. 세 번째. 독립운동 단체 간의 새로운 통합의 기운이 일어나 참의부 정의 신민부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23년부터 25년까지 만주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입니다. 자유시참변후에 돌아와서 삼부를 결성하는 민정이면서 군정기관 이렇게 등장하겠고, 네 번째. 일제는 독립군 군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독립군은 물론 조선인 양민학선 간도참변 청산리 봉오동과 청산리 다음에 20년에 일본이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주지방 맞죠? 그래서 만주지방과 관련 없는 거 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67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백운평 체크해두죠. 백운평 전투가 끝난 후 김자진 체크하시고요. 김자진 끄는 부대. 그러면 김자진 부대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북로군정서군입니다. 근데 백운평 체크하라 그랬죠. 12월 1일 연군했고 천수평도 체크하시 바랍니다.
천수평 전투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때에서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량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량촌 고지를 미리 점령하였다가 고지를 공격하는 일본어과 혈전을 벌였으니 나 점차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이때 완누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완누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 후방을 공격하였다. 졸지에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된 일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그러면 잠깐 이 문제는 백운평, 천수평, 어량촌, 완누구에서 일본군을 깬 거죠. 누구 부대가? 김자진 부대가죠. 그래서 이것은 북로 군정서군이 이끌었던 무슨 전투입니까? 우리가 청산리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산리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투, 이게 어량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청산리 전투인데 이 북로군정서군은 김자진이 이끈다고 그랬는데 김자진은 대종교 계열입니다. 근데 이 북로군정서군은 그 이전에 경악사라든가 중강단이 뭐로 바뀌냐면 정의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북로군정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책에서 중강단이 바로 1억에 갔다. 1억에 쓰는 책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설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 광복군이죠. 2번 중강단을 주축으로 합해서 중강단이 이것 중심이 됐다. 맞겠죠? 세 번째 화북으로 이동해서 팔로군과 항일전을 전개했다. 이것은 조선의용군입니다. 사회주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한국 독립당의 지도를 받아 활동했다. 그것은 이쪽에 있었던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 6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자,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시대순호 옳게 배열하시오. 시대순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연합부대가 11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산리 일대 책상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의 문제 김자진의 청산리 전투인데 20년 몇 월달이라고 나왔습니까? 10월달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 니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독립군, 국민의군, 군무도독부군 등이 연합부대를 형성하고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깼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전투입니까? 봉오동 전투죠. 홍범도 대한독립군을 가장 중심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이것 소련 적군은 지휘권의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부대에게 공격명령을 내려 무력으로 무장해졌다. 그러면 소련이 독립군을 탄압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1년 6월 달에 나옵니다. 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를 소탕하기 위해서 간도직의 수많은 한국인을 간도직의 한국인 학살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간도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20년 언제부터냐면 10월부터 나오는데 21년 4월까지 나오는 한국인 학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군인들이 학살되는 대표인 사건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 간도참변은 독립군이 아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살되는 거고 자유시참변은 독립군이 학살되는 겁니다. 단 여기는 일본에 의해서, 요거는 소련에서예요. 미역. 일제의 매수당한 마적들과 훈춘 영사관을 공격하여 살인 약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훈춘 사건은 1920년 10월 달에 등장한 겁니다. 1920년 10월 달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순서는 다 나왔는데 요것과 요것이 중복이 된 달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봉오동 전투에 했던 일본이 훈춘 사건을 유발하면서 독립군을 탄압하려다가 청산리에서 격퇴당한 겁니다. 패배한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훈춘이 빠르고 청산리가 나중이다. 그러고 나서 간도참변 나오고요. 자유시 참변 나온다. 이런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정답은 3번 정도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6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30년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이 한국 독립군은 여기 63번에서 설명을 했던 이 한국 독립군이네요. 그러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의용군과 연합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조선혁명군이죠. 잘못됐죠. 지청천을 중심으로 북만 일대다. 자, 이거 지청천이라 그랬죠. 이쪽 양세붕이라 그랬죠. 세 번째, 국민부 산하 무장 독립군이 있다. 여기가 국민부 산하가 되겠고요. 이쪽은 혁신의회 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겠고. 네 번째,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 진공작전. 자, 조금 전에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정도가 되겠고. 70번. 다음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활동한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그런데 밑에 출처를 보시 바랍니다. 중국 호로군과 합의했다. 호로군과 합의했으니까 뭡니까? 여기 문제죠. 한국 독립군 문제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위의 문제와 똑같은 한 독립군 문제네요. 1번. 북만주일제에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다, 대전자령. 맞는 말이잖아요. 2번. 중국 관내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군대. 이것은 1938년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의용대예요. 그렇게 나오겠고. 세 번째, 조선민족혁명당에 속하여 중국 정부와 함께 항일 전 2번과 똑같은 조선의용대입니다. 네 번째, 조국 광복회와 연계해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이 보천보전은 1937년의 내용인데요. 동북항일연군. 자, 이렇게 나오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갑니다. 71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물산 장려운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71번에 나왔던 것은 물산 장려운동 1922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중심을 띠면서 일본이 관세를 철폐하려니까 반대한 운동입니다. 철폐하려고 시도하니까 반대한 거예요. 철폐돼서 나오는 운동 아니고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갔던 운동입니다. 그러면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작회, 학생들의 단체, 물산장려회, 물산이 주도했던 단체, 토산형 부인의 여성들의 단체 등을 중심으로 토산품 애용, 근검저축, 금주단연 등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즉 물산장려운동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계열은 이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했던 운동이 이것만 비판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실력 양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같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국적 규모 경제적 민족운동이었다. 전국으로 갔다 그랬죠. 네 번째,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아니죠. 물상장려운동은 우리나라 지주들, 상인들이 주도를 했다. 돈 많은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 노동자가 주도한 거 아니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2번, 다음 자료에 비판하고 있는 민족운동의 설명으로 옳은 것. 실상 저들 자본가가 중상계급이 외래의 자본가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의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란 미사로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에 상반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버리고 산착신착취 계급으로서 자기가 그에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계열들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구호를 내겠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참고로 하실 게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자, 모금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년대에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개가 등장합니다. 1인당 여기서 1원씩 모금하라 그랬죠. 그러면 1인당 1원씩 모금하라는 것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1인당 20전, 30전씩 모금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구분하시고요. 여기는 1원씩이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등장할 겁니다. 세 번째, 일제의 항일 간 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관세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나온 거라 그랬죠. 맞겠죠? 네 번째, 조선민흥회가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22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민흥회는 1926년에 조직된 단체예요. 그런 말이 안 되겠죠? 7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비록 우리의 재화가 나무 재화보다 품질상 가격상으로 개인 경제상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민족 경제의 이익에 유의하여 이를 애호하며 여기까지만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물건을 써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물산장려운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 민족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능히 수여할 수 있다. 다음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심오한 지식과 심오한 학리는 고등교육에 기대하지 않으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 없거니 여기까지만. 그러면 고등교육을 하자는 운동이죠. 이름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둘 다 실력 양성 운동인데 사회주의 계열이 반대했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사회주의 주도, 둘 다 민족주의가 주도한다 그랬죠. 2번 나는 전국적 모금운동 형태로 정했다. 잠깐, 이것은 전국 모금운동 1인당 1원씩이라 그랬죠. 세 번째, 가는 조만식이 주도했던 거고 나는 이상제나 항규설이가 주도했던 거 맞죠? 네 번째, 가나는 민족의 실력 양성을 목표, 둘 다 실력 양성 독립운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가 되겠고 74번 일제강점기의 다음 취지문에 따라 추진된 민족 실력 양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실력 양성운동인데요. 교육에도 계단과 종류가 있어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능히 할 수 있어 주어지으나 그 다음 체크합니다. 심오한 지식과 학리는 자, 고등교육이 기대하지 않으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1번 이상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결성됐다. 이거 서울에서 나온 건 맞아요. 여기서는 평양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한 거고 조만시고 이상제라 그랬잖아요. 2번 민족경제 자립을 육성하는 취지다. 잠깐, 요거는 교육이고 이거는 경제죠. 세 번째, 문자보급운동과 농촌개몽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이 주도했던 문맹퇴치운동입니다. 네 번째, 백정들이 신분적 차별 철폐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형평운동입니다. 조선형평사를 조직하면서 진주지방에서 1923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형평운동은 법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이에요. 가끔가다 문제에서 법적인 차별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75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근데 출처를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조선혁명선언이 나오고 있네요. 이 조선혁명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이 나올 때 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등장하는데 사료 안에서 강도 일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에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로 하는 것은 거의 두 개로 집약을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신채호예요. 그리고 이 글과 관련된 단체는 누구냐? 그러면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이에요. 이 두 개를 묻는 게 거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열단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1126년 계급 타파와 토지 평균 등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20개조 강령을 발표하고 민족 협동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유아연 사문보에 경학사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 강서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이것은 신민회입니다. 세 번째, 독립자금과 국내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거류 민단제를 실시했다. 이것은 연통제 교통국 임시정부가 공개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네 번째,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 국내 진공작전을 펴기도했다.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이니까 만주지방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독립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의열단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7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번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나 조선 내에서 전민족적인 정치운동을 하도록 신생면을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부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책 결사를 저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76번의 가번은 춘원 이광수가 이야기했던 민족적 경륜이라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1124년에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민족주의가 두 개로 분열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하고 있었고 그 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신간의 민족율동운동이 나온다. 나번호 들어갑시다.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의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우의 선언이에요. 사회주의 사상단체였던 정우에서 좌우 통합을 하자는 선언으로 1126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가글의 동조의 나글, 가글의 반대에서 나글이 나온 거예요. 나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독립당 북경촉성회가 조직되었다. 근데 이것도 통합을 하자는 거고 한국독립당 북경촉성회 통합하자는 건데 이것은 26년 11월이지만 북경촉성회는 26년 10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가글을 주장한 사람은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검거되었다. 자, 우리 춘원 이광수는 광복 이후 때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 검거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8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이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최남선도 검거가 됩니다. 네 번째, 나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단체는 물산장년에 적극 참여했다.
이거로 영향으로 나왔던 단체가 뭐냐면 신간회예요. 근데 신간회가 나올 무렵에 물산장려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겠고, 그 다음 77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를 배경으로 등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던 정오의 선언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던 단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간회라 그랬잖아요. 27년에 나왔던 단체. 그러면 이 문제는 신간회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1번 28년 코민테른이 반제연합전선을 철회하자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과 통일전선을 파기하고 노동자, 농민 등 하층 대중과 통일전선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즉, 이 신간에는 좌우통합으로 나왔지만 코민텐에서 반제연합전선을 처리하면서 사회주의 계례에서 해소론이 나오면서 그 뒤로 가면서 농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는 것 같네요. 2번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 출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일제하치에 대해 합법적인 신간회는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을 띠겠고, 일제시대 최대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고, 이것은 합법단체예요. 근데 잠깐, 신민회는 비밀결사고 이것은 합법단체라는 거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세 번째 27년 조선민흥회 계열 인사와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연합하여 조직된 단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간회는 어떤 계열이 연합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방법으로 물산장려운동을 플러스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사회주의와 조선민흥회가 연합해서 만들어졌다. 이것도 인정을 하는 세 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중심적으로 쓰게 되고, 제일로 많이 쓰는 건 첫 번째,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연합했다. 이거를 제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1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하고 서울에서 군중보고대를 개최해야 하여 일본의 탄압상을 정민에 알렸다. 이거는 신간회가 좀 잘못된 거예요. 신간회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게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한다든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군중보고대를 열려고 했었다. 그러나 열지는 못한 거고, 29년에 나왔던 또 하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두 개의 운동 지원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신간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니까 신민회와 꼭 비교하면서 들어가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신민회와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